자, BT입니다. 요즘 뭐 시험 대비하고 있을 텐데 중학생들도 시험 대비는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고등학교 올라오면 뭐 느끼겠지만 중학교 영어 시험이랑 이 고등학교 영어 시험 대비하는 거랑 어떻게 보면 뭐 너무 또 다른 레벨, 어나더 레벨 같은 느낌이죠. 근데 범위 자체도 너무, 중학교는 거의 대부분 교과서 두가, 그것도 교과서 내용이 그렇게 뭐 지문이 길지도 않고 하는 교과서 두가가 들어가는 게 다니까, 진짜 뭐 시험 대비 보통 학원들 한 달씩 좀 해주는데, 그 한 달 동안 그 두가 있는 내용을 정말 달달달 외우다시피 또 문제 또 풀고 또 줬고 또 풀고 또 줬고 그러다 보면 정말 공부 못하는 애들도 얼만큼 학원 다녀서 그 학원에서 뭐라고 하는 것만 제대로 해도 정말 창피하지 않은 성적 나와. 보통 뭐 못해도 정말 이렇게 날라리처럼 놀고 다녀도 한 80점대 나오거나 아니면 90점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걸 그래도 자기 실력이라고 믿고 있다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애들 같으면 뭐 시험 대비할 때 정말 고생하죠. 갑자기 막 양이 엄청 늘어난 것 같으니까 뭐 교과서 두가는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뭐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친 것도 들어가지, 또 학교마다 또 부교재 택해서 쓰는 건데 그 부교재라는 게 거의 뭐 수준이 모의고사 수준이랑 거의 비슷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들 뭐 교과서도 중학교보다 더 내용이 좀 더 길고 어려워진 것 같은데 그 교과서조차도 힘들어하는데 뭐 부교재, 모의고사 그런 것까지 시험 범위 들어가면 보통 중학교 때 시험 대비하는 거에 한 최소한 3배 이상은 더 분량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니까, 그 분량만큼 또 뭐 적을 거 적고 뭐 문제 풀 거 문제 풀고 수업할 거 다 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진짜 뭐 벅차서 포기하는 애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게 중학교 때 좀 미리 거고등학교가 그렇다는 걸 미리 생각하고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놓으면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크게 뭐 당황스럽지 않게 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그런 애들이 거의 없어. 대부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고등학교 올라와서. 그래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제일 큰 갭이, 그러니까 그 차이가 제일 크다고 느끼는 과목이 영어인데, 뭐 영어 공부를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것들하고 마음만 먹으면 다 잘할 수 있다고. 자기가 중학교 때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중학교 때 다 못해도 다 맞거나 어쩌다 한 개 틀리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들 수도 없이 많이 봤지만, 막상 고등학교 준비되어 있는 애들은 거의 별로 없어.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와서 모의고사 치면 50점도 못 넣었잖아. 뭐 준비가 돼 있어야지. 일단 영어 단어부터 아는 게 별로 없어. 지금 이렇게 하는 뭐 가정법이니 이런 가정법이나 문법을 떠나서 영어 단어가 한 개도 준비가 안 돼 있어. 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도 단어 수준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감히 고등학교 올라와서 문제를 풀겠어.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시험 대비하는 애들은 이 정도 하는 거를 절대 고등학교도 이 정도로 시험 대비를 해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중학교 정도 수준으로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싶고 뭐 괜찮고 싶으면 인문계 가지 말고 그냥 저런데, 우리 옛날에 실업계라고 하는 특수목적고 이런 데 가라고. 그런 데 가면 정말 수준 쉽게 내줄 테니, 그런 데서는 굳이 영어를 그렇게 열심히 많이 안 해도 되니까. 그런 학교는 또 모의고사 같은 것도 안 쳐. 좋지. 모의고사도 안 치고 뭐 저번에 보니까 뭐 중간 기말 중에 또 한 번만 친다고 그렇기도 하던데 좋잖아. 공부를 하기 싫고 특히 영어 공부하기 싫은 애들은 그런 데 가면 되지. 그런데 다니는 애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그렇다고. 공부를 정말 자기가 열심히 인문계 가서 하고 싶은 애들은 지금 중학교 때 절대 영어 공부를 그 수준으로 시험 성적이 뭐 다 맞거나 한 개 틀린다고 해서 그걸 진짜 고등학교 올라가서 자기가 똑같이 그런 성적이 나올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라고. 뭐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믿어도 상관없고, 아무리 오랫동안 애들 보고 이렇게 조언을 해줘도 지가 안 받아들이면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어. 자, 일단 보면 가정법 과거라는 건, 가정법은 말 그대로 가정하는, 가정.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가정하는 거. 왜 if를 시작하는 문장이 이 가정법도 있고 조건문도 있어, 조건문도. 가정문하고 조건문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조건문은 그래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지. 확률이 좀 있는 거. 뭐 내일 비가 오면 뭐 할 텐데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은 보통 조건문으로 쓴다. 내일 비도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무리 일기예보가 내일 화창할 거라 해도 모르지. 내일 비가 올 수 있는 확률도 있으니까. 대신에 가정법은 좀 그거보다 더 확률이 떨어지는 거. 특히 가정법 과거 그리고 조금 다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그 두 개를 잘 알아두면 돼. 가정법 미래 뭐 이런 거 있지만 그런 것들은 잘 나오진 않고 나중에 한번 그렇구나 하고 형태만 잠깐 보면 될 정도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를 잘 보면 돼. 가정법 과거는 언제 쓴다고? 언제 쓰는지, 그리고 가정법 하는 거 if자라고 주자라고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두면 돼. 가정법 과거는 언제?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현재 사실에 반대되거나 또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 실현 가능성이 좀 희박한 상황 나타내는 건 뭐 가정법 미래도 should나 would를 써서 그렇게 나타내기도 하죠. 일단 중요한 거는 가정법 과거는 언제? 현재 사실하고 반대되는 일을 나타내는 거라고. 지금 내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돈이 많다면 어쩌고 이렇게 현재 사실하고 반대되는 일을 나타내는 게 가정법 과거. 그럼 가정법 과거는 어떻게 생겼는데 if절이 if 주어 뒤에 동사가 과거형. 그때 동사가 비동사일 경우에는 인칭수 상관없이 항상 were를 쓴다라고 이렇게 가정법 과거에 if절 형식이 공식처럼 정해져 있어. 수절은 그럼 어떻게 쓰는데? 주어 뒤에 조동사 과거형 쓰고 would나 could나 might나 상황이 많자 쓰고 그리고 뒤에 동사 원형 이런 형태를 쓴다고. 그리고 밑에 예문 하나 보면 if you leave this, lived 동사 과거형 적혀 이렇게 딱 보고 아 이거 가정법 과거구나 하고 금방 판단할 수 있다. 그럼 이게 가정법 과거면 주절도 가정법 과거의 주절처럼 조동사 과거형 뒤에 동사 원형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럼 맞는 거야. 이거 만약에 can see 이렇게 적혀 있으면 틀렸다는 거지. 조동사 과거형, can의 과거형 could 써서 could see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지. 해석은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일을 나타내는 게 가정법 과거니까 만약 뭐 하면 뭐 할 텐데 만약 if you live here 만약 내가 여기 살면 I could see you every day 내가 너를 여기 매일 볼 수 있을 텐데 이 말은 결국 지금 여기 네가 살지 않아서 내가 너를 매일 볼 수 없다라는 그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걸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법 과거를 보통 직설법 현재로 바꿔서 because you don't live here 네가 여기 살지 않기 때문에 I can see you every day 내가 널 매일 볼 수 없다라는 이 말을 이제 가정법으로 바꿔놓은 게 조유해처럼 if you lived here 만약 네가 여기 살면 I could see you every day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if부터 시작해서 if you lived here 해서 여기까지 if부터 if you lived here 여기까지를 if절이라고 하는 거고 I부터 시작해서 could see you every day 이 부분을 또 주절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if절과 주절 형식 그걸 공식처럼 기억해둬야 돼. 가정법 과거는 이렇게 생겼고 가정법 과거 관련 또 여기서 조금 더 변화가 있는 거고 그런 것들 if절하고 주절 형식을 알아둬서 if절이나 주절 보고 아 이거 가정법 과거네 또는 가정법 과거 관련해 하고 판단이 되면 나머지 if절이나 주절이 또 제대로 적혀 있는지를 판단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밑에도 똑같이 매문에 if I were you, if 주어 뒤에 동사 과거형 그때 if 자리 동사가 비동사면 인칭수 상관없이 were를 쓴다 그랬죠. 원래 보면 I니까 was를 써야지 맞을 것 같지만 문법적으로는 were를 쓰기로 돼 있어. 물론 말할 때 일반 회화체에서는 if I was 이렇게 was를 써도 다 알아듣지. 근데 이 어느 정도 그 문법에 맞게 말을 하느냐 아니면 뭐 뜻만 통하게 하느냐 그런 차이는 우리도 외국인이 우리한테 얘기하는데 뭐 정말이지 한국 사람 못지않게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얘기하는 사람 보면 와 대단하다는 거고 그게 아니라 약간 조금 어눌하게 얘기해도 알아듣긴 다 알아듣잖아. 대신에 와 대단하다 그런 말은 조금 그런 생각은 덜 들겠죠. 똑같이 이렇게 if I were you, if 이렇게 가정법 과거니까 주절도 would choose 이렇게 조동사 과거인데 동사 원형 형태로 적혀야 되죠. 이건 만약에 would choose가 아니고 뭐 will choose 적거나 아니면 would have chosen 적거나 이런 식으로 다르게 적혀 있으면 틀린 거. 해석도 어떻게 해? 만약 내가 너라면 if I were you 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거잖아. If I were you, I would choose the green pants. 내가 그 녹색 바지를 택할 텐데 이런 소리요. 자 밑에 문제 보자고요. 만약 내가 20대라면 지금 20대가 아닌데 20대라면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게 if I were in my 20s 그러면 혼자 살 수 있을 텐데 I 뭐뭐 할 수 있을 텐데니까 조동사는 과거형 could 쓰면 되겠죠. I could live by myself. by myself 이런 말, by 대 제기대명사가 혼자서 하라는 혼자서. 이런 것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주구장창 듣는데 고등학생이 돼가지고도 by 대 제기대명사가 뭔지 물으면 모르는 애들 되게 많아. 그게 정말이지 뭐 중학교 때 성적이 형편없는 애들이 아니고 중학교 때 뭐 시험 치면은 거기다 100점 맞거나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 중에서도 이런 by 대 제기대명사가 혼자 쓴지 모르는 애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 왜? 시험 칠 때 딱 그 시험 치는 그 두 가만 어떻게든지 바짝 외워가지고 그 머리 좋은 애들이 그 두 개만 바짝 외워서 시험 치니까 그걸 잘 못 칠 리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 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 시험 어떻게 중학교 딱 시험 칠 때 그 교과서 두 가가 아니고 그 외에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지식을 영어 지식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 치는데 좀 그런데 어떻게 적응이 안 돼 적응이. 단어도 맨날 지내 보는 교과서에 그 정말 몇 개 안 되는 단어들만 계속 보고 외우고 시험 치고 하다가 그 많은 단어를 알아둔 상태에서 시험 쳐야지 성적이 잘 나오는 그런 모의고사나 아니면 부교재나 이런 것들 보면 아주 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들죠. 너무 어려워 보여서.
자, 그 다음은 그거 너무 비싸다. That's too expensive. expensive 비싼. 만약 내가 너라면 그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법 과거로 if I were you. 만약 내가 너라면 나는 그걸 사지 않을 거다. 뭐 않겠다 해서 지금 could보다 would 쓰는 게 낫겠죠. I wouldn't에서 would not을 줄이면 wouldn't 사. 그것을 사지 않겠다고 하니까 wouldn't buy 그렇게 쓰면 되겠죠. If I were you, I wouldn't buy it. 그렇게 쓰면 돼. 만약 내게 자유시간이 더 있다면 이건 만약 내게 자유시간이 더 있다면 if 주어의 동사 과거형, have의 과거형 had 쓰면 되겠죠. If I had more free time 나는 더 많은 책을 읽을 텐데 해서 가정법 과거의 주절은 주어 뒤에 조동사 과거형 쓰고 동사원 이거 뭐 할 텐데 해서 위례 과거형 would 써서 I would read 이렇게 쓰면 되겠죠. I would read more books 하면 만약 내가 자유시간이 좀 더 있으면 더 많은 책을 읽을 텐데 이 말은 지금 내가 현재 자유시간이 없어서 더 많은 책을 읽지 못한다라는 그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법 과거요. 4번도 내가 영어를 유창하게 말한다면 이건 내가 지금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지 못하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법 과거죠. if 주어의 동사 과거형 말하다 speaker 과거형 spoke 써서 if I spoke English fluently 그러면 입안이 있지 않을 텐데 해서 이것도 wouldn't을 줄인 wouldn't 조동사 되니까 동사 원형해서 be에서 wouldn't be in this class 해서 내가 영어만 잘하면 입안에 있지 않을 텐데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speaker 과거형이 spoken지 이런 것도 너무 기분인 것 같지만 저것도 모르는 애들이 많아. 내게 남자친구가 있다면 이것도 if I had, have의 과거형 had 쓰면 되겠죠. 지금 남자친구가 없는데 그런 현재 사실에 반대된 과거로 남자친구가 있다면 하는 게 if I had a boyfriend 동사 과거형 had 써야죠. 그에게 너를 소개해 줄 텐데 이 말도 I would 조동사 과거형 쓰고 introduce you to him 이런 식으로 would introduce 조동사 과거형 뒤에 동사 원형 이렇게 쓰면 되죠. 뭐 해줄 텐데 이렇게 하니까 뭐 할 수 있을 텐데 해서 could를 써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래도 뭐 해줄 텐데 이렇게 되면 위례 과거형 would를 쓰는 게 더 낫겠죠. 보통 보면 조동사 과거형 뒤에 would나 could 둘 중에 하나가 많이 적혀. 6번에 그 상을 탄다면 너 뭐 할 거냐? 그 상을 탄다면 if you win의 과거형 won 그러니까 if절 주절을 항상 if절이 앞에 있고 주절이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if절을 뒤로 넣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그냥 콤마 없이 바로 붙였으면 돼. 근데 if절을 앞으로 빼면 주절하고 if절 사이 이렇게 콤마 찍어서 표시해 놓죠. 그 차이가 있는 거지. 뭐 if절 앞에서든 뒤에서든 상관없어. 그래서 if you won the prize 그 상을 타면 뭐 할 거냐? What would you do? 이렇게 쓰면 되죠. What would you do? 이게 what would you do? 이렇게 would do 조동사 과거인데 동사원 쓴 걸 봐서 가정법 과거군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 가정법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나는 어렵다고 무슨 생각인지 말 그대로 가정하는 거야. 가정 사실하고 반대되는 걸 가정하는 거. 그래서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걸 나타내는 건 가정법 과거.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걸 가정하는 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런 식으로 언제 가정법 과거를 쓰고 언제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는지 그리고 형태가 if절하고 주절하고 형태가 어떤지 그 정도만 외워두고 보면 충분히 풀 수 있다고. 7번도 봐도 내가 수업에 집중한다면 내가 지금 수업에 집중 잘 못하고 있으니까 집중한다면 if you focused에서 focus 과거형으로 써서 if you focused on the class 그러면 그 시험에서 A를 받을 텐데 해서 you would get 조동사 과거형인데 동사 원형 써서 you would get an A on the test 이렇게 focused on would get 이렇게 if you focused on if 주어의 동사 과거형이니까 focus의 과거형 일이 붙여서 focused if you focused on the class 그러면 조동사 과거형인데 동사 원형 주절 형식으로 would get 해서 you would get an A on the test 이렇게 공식에 맞춰서 써주면 돼. 막 수학 공식을 또 적용시키고 원경하고 그런 것까지 필요 없이 이건 진짜 알고 있는 그대로 if절 주절 형식대로 그냥 맞춰서 써주면 돼요. 어렵지 않다고. 자, B번에 보면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Because I don't know the answer. 내가 그 답을 모르기 때문에 I can tell you. 말해줄 수 없다. 이 현재 사실이 반대되는 가정법 과거로 쓰면 만약 내가 그 답을 알고 있으면 너한테 말해줄 수 있을 텐데 해서 If I knew, 너의 과거형 knew. If I knew the answer. If I knew the answer. I could tell you 해서 조동사 과거형인데 동사 원형에서 if 주어 뒤에 동사 과거형. 주절은 주어 뒤에 조동사 과거형 쓰고 동사 원형 해서 If I knew the answer. I could tell you 해서 내가 너한테 내가 그 답을 안다면 If I knew the answer.
I could tell you. 나한테 말해줄 수 있을 텐데 라죠. 밑에도 because I don't have a car. 내가 차가 없기 때문에 I can drive my girlfriend home. 내가 내 여자친구를 집까지 태워다 줄 수 없다는 소리로. 이건 이제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법 과거로 만약 내가 차가 있으면 여자친구를 집에까지 태워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쓰면 되니까 if I have의 과거형 had 써서 if I had a car 만약 내가 차가 있다면 주절도 I could drive 조동사 과거형대 동사원형 써서 I could drive my girlfriend home. 드라이브가 차로 운전해서 데려다 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if I had, if 주어디 동사 과거형 had, if I had a car 하면 만약 내가 차가 있다면 해서 지금 내가 차가 없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법 과거 if절이요. 밑에도 because I'm not dressed up 내가 잘 옷을 제대로 차려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I can't enter the restaurant 그 식당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떤 식당들은 옷을 제대로 이렇게 뭐 꼭 그렇다고 무슨 정장을 완전히 꼭 같이 입지는 않아도 되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옷을 좀 깔끔하게 입어야지 들여다 보내주는 식당들도 있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옷을 잘 드레스업 하고 있지 않아서 그 식당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은 만약에 내가 옷을 잘 차려입고 있다면 if I 그리고 if절의 동사가 만약에 비동사일 때는 이 가정법 과거의 if절의 동사를 비동사면 어떻게 were만 쓴다고 하죠. If I were dressed up If I were dressed up 이렇게 쓰면 되겠죠. If I were dressed up 내가 옷을 잘 차려입고 있다면 I could enter 조동사가 응대 동사원이 와서 I could enter the restaurant 그 식당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라는 거. 그래서 가정법 과거의 if절 if 주어 뒤에 동사 과거형 그때 동사가 비동사면 인칭수 상관없이 were를 쓴다고. 별로 많지 않고 별로 복잡하지 않아. 가정법 과거 그리고 요즘은 뭐 모의고사에는 가정법 문제가 나오는 일이 거의 없어. 그리고 나중에 뭐 토익을 치거나 뭐 이런 데서 쓸 때 조금 나오지만 그래도 그렇게 복잡하게 나오진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기본적인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 그리고 또 뭐 또 다음 시간에 할 뭐 I wish나 as if 가정법 또는 뭐 이 혼합 가정법 정도에서 그냥 가정법의 기본적인 테두리만 알고 있으면 돼. 물론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잖아 한두 개도 아니고 뭐 여러 개구만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하냐고. 아니 공부를 그렇게 좀 어느 정도는 노력해서 할 만큼 분량은 돼야지. 누구든지 맘만 먹으면 뭐 뚝딱뚝딱 할 수 있는 게 공부 같으면 누가 열심히 공부하겠어. 나중에 시컷 놀다가 뭐 수능치기 한 달 전에 앉아 공부해볼까 그러고 말지.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언제 쓴다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일을 나타내는 게 가정법 과거. if절은 어떻게 생겼다고? if 주어 뒤에 동사 과거요. 그때 동사가 만약에 비동사면 인칭수 상관없이 were를 쓰는 거고. 주절은 어떻게 생겼는데? 주어 뒤에 조동사 과거형 오고 동사 원형. 그래서 if절하고 주절의 형식. if절은 if 주어 뒤에 동사 과거형. 주절은 주어 뒤에 조동사 과거형 오고 동사 원형 오는 형태. 요거 형태. 그 해석도 현재 사절이 반대되니까 만약 뭐 하면 뭐 할 텐데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 그래서 가정법 과거 언제 쓰고 if절하고 주절이 어떻게 생겼고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그 정도가 아는 게 다죠.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 말고 가정법 과거 완료도 오늘 하나 보자고요. 자,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일을 나타내는 거라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하고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 즉, 예전에 내가 뭐 했더라면 뭐 했을 텐데 라고 해서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걸 가정할 때 쓰는 게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는 어떻게 생겼는데 if 주어 뒤에 had pp, 즉 과거 완료 형태로 쓰는 거고 가정법 과거는 아까 전에 동사 과거형 적혔잖아. 근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 주어 뒤에 had pp 오고 요 pp 요거는 과거 분사 쓰라는 소리예요. 즉 if 주어 뒤에 had 과거 분사, 즉 과거 완료 형식으로 과거 완료 시 형식으로 쓰면 되고 주절은 주어 뒤에 조동사 과거형 오는 건 똑같은데 그 다음이 틀려. 가정법 과거는 조동사 과거형인데 동사 원형 같지만 가정법 과거 완료는 조동사 과거형인데 have pp, 즉 현재 완료 형태가 뒤에 온다고. 그러니까 if절 형식은 if 주어 뒤에 had pp, 주절은 주어 뒤에 조동사 과거형 오고 have pp 오는 거야. 그게 가정법 과거 완료의 if절하고 주절 형식. 해석은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일을 가정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예전에 뭐뭐 했었더라면 만약 뭐뭐 했더라면 뭐뭐 했을 텐데 라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야. 밑에 예문 하나 보면 if I hadn't come, hadn't come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봐서 뭐 과거형으로 써서 죄송합니다. didn't come 이런 것도 아니고 hadn't come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봐서 아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은 어떻게 생겼다고?
주어 뒤에 조동사 과거형 쓰고 have pp 이렇게 have met 이렇게 써야 되겠죠. If I hadn't come to this city 해석하면 만약 내가 이 도시에 오지 않았더라면 I wouldn't have met you. 너를 만나지 못했을 텐데 라는 소리예요. 이거는 결국은 내가 이 도시에 왔기 때문에 너를 만났다 해서 어떤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법 과거 완료로 이렇게 쓴 거. 내가 이 도시에 와서 너를 만났다. 약간 조금 보면 너를 만난 게 좀 후회스럽다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도시에 오지 않았더라면 I wouldn't have met you. 너를 만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 if절하고 주절 형식 잘 구분하고 해석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일을 나타내는 거.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하고 반대되는 일을 나타낼 때 쓰는 거.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의 그 형태에서 if절하고 주절의 시제. 다시 말해 if절은 동사가 어떻게 생겼고 주절은 또 어떻게 나오고 하는 그거 아까 얘기한 그 공식. 그걸 알고 있으라는 거. 자, 그럼 밑에 보면 문제 보면서 자, 만약 이것도 보면 would 가정법 과거 완료를 문장으로 완성해라 했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if절은 if 주어 뒤에 had pp니까 had met. If Ed had met Liz. 만약 Ed가 Liz를 만났더라면 he would have liked her. 그가 그를 좋아했을 텐데. 이 말은 결국 Ed가 예전에 Liz를 만나지 못해서 좋아하지 않았다는 소리죠. 그래서 if Ed had met, if 주어 뒤에 had pp, 주절은 조동사 과거 뒤에 have pp 이렇게 쓰는 게 가정법 과거 완료 형식이에요. 그럼 똑같이 그것도 밑에도 똑같이 if you had watched, if you had watched the movie, 만약 네가 그 영화를 봤더라면 you would 이것도 have enjoyed. You would have enjoyed very much. 너 되게 좋아했을 거라고. 이 말은 네가 그 영화를 보지 않아서 좋아하지 않았다는 소리죠. 봤더라면 좋아했을 거라는 거죠. 똑같이 이것도 if you had not을 전에 hadn't reminded ed 붙여서 if you hadn't reminded me. 만약 네가 나한테 remind 해주지 않았더라면 remind가 상기시키다 다시 생각나게 하다는 소리죠. 그랬더라면 I would have forgotten. I would have forgotten his birthday. 내가 그의 생일을 깜빡했을 거라는 거야. 결국은 네가 나한테 상기시켜줘서 내가 그의 생일을 깜빡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걸 가정한다는 걸 머릿속에 항상 잘 생각하고 if절을 형식 if 주어 뒤에 had pp, 주절은 주어 뒤에 조동사 과거형이고 have pp 형태.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가정법 과거 완료로 주면 if we had take의 과거분사 taken 써서 If we had taken the subway. 만약 우리가 지하철을 탔더라면 we could get to 어떻게 have got there much quicker. 우리가 훨씬 더 빨리 much quicker 지금 비교급 강조로 훨씬 더 빨리 거기 도착했을 텐데.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지하철을 타지 않아서 거기 빨리 도착하지 못했던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거예요. 똑같이 밑에도 If we had lived 100 years ago. 우리가 만약에 100년 전에 살았더라면, 이 과거 사실에 반대된 우리가 과거 100년 전에 살지는 않았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100년 전에 살았더라면, we would 하고 요것도 어떻게 have pp 형태로 쓰라고 했으니까, we would have not을 전에 haven't used 이렇게 쓰겠죠. We would haven't used the computers.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소리로. 즉 당연히 뭐 100년 전에 살았으면 컴퓨터가 있을 리도 없으니까 if we had lived 100 years ago we would haven't used computers.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았을 텐데서 이렇게 if절하고 주절이 if 주어 뒤에 had pp, 주절은 주어 뒤에 조동사 과거형이고 뒤에 have pp 이렇게 오는 형태를 공식처럼 알고 있어야 돼. 이런 게 애들이 싫다고 이런 거 왜 외워야 되냐고. 아니 그렇게 외우는 게 싫으면 몇 번이나 얘기했죠. 공부를 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국어든 뭐 다른 모든 과목이든지 전부 다 외워야 될 거 천재야 천재. 외워야 될 거 천재인데 뭐 다 이해가 돼야지. 나는 외우는 건 공부가 아니라고 들었다고. 그럼 공부하지 마. 왜 이렇게 어디서 개똥철학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공부하기 싫으니까 맨날 그런 핑계 대는 거 아니야. 수학도 뭐 미적 이런 건 아예 뭐 손도 못 대고 그 이전에 무슨 2차 방정식 이런 것도 제대로 못 풀면서 뭐 미적이 어려워서 내가 수학을 못 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기본적인 거 해놓고 투덜거려. 자, 적절한 형태로 바꿔라. 그녀가 전화벨 소리를 들었다면, 했더라면, 그러니까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라는 거죠.
그래서 전화벨 소리, 폰링을 들었더라면은 if she had PP형들 had 뭐 들었더라면 이러니까 뭐 if she had 여기 듣는 것 중에 hear 있네. 여기 heard 쓰면 되겠네. hear의 과거분사 heard 써서 if she had heard the phone ring 만약 그녀가 그 전화 소리를 들었다면 전화를 받았을 텐데 해서 she would 써도 되고 뭐 could 써도 되고 she would 그리고 have PP형들을 써야 되겠죠. she would have answered 전화 받다 해도 answer 써서 answered ed 붙여서 answered 쓰면 되겠죠. 그래서 if she had heard the phone ring 만약 그녀가 그 전화벨 소리를 들었더라면 she would have answered it. 그 전화에 답을 했을 거라고 전화를 받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것도 오늘 비가 왔었다면 이렇게 적기 때문에 오늘 비가 안 왔는데 오늘 비가 안 온 그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걸로 왔었다면 이렇게 해서 뭐 할 텐데 경기는 취소되었을 텐데 if it 뭐 had pp라고 그랬죠. if it had rained if it had rained today 만약 오늘 비가 왔었더라면 그 게임이 취소되었을 텐데 the game would have 저기 would have 뭐 여기 지금 취소하다 캔슬인데 게임이 취소시키는 게 아니고 게임이 취소가 되어지는 거니까 would have been cancelled 이렇게 쓰겠죠. would have been cancelled 즉 현재할 수동태로 have been cancelled 이렇게 쓰면 되겠죠. cancel 뭐 뒤에다 그냥 ed만 붙여주면 돼요. L 한 번 더 쏘고 ed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그냥 간단하게 그냥 ed만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if it had rained today 만약 오늘 비가 왔더라면 had rained the game would have been cancelled 그래서 게임이 would have been cancelled 취소됐을 거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의 if줄 주절 if 주어 뒤에 had pp 주절은 주어 뒤에 조동사 과거형 오고 have pp 이건 지금 게임이 취소시키는 게 아니라 게임이 취소가 되어지는 거니까 수동으로 써서 have been pp 형태로 have been cancelled 이렇게 적힌 것도 그래서 이렇게 적혔구나 하고 생각하면 돼요. 3번에 내가 좋은 성적을 받았더라면 가정법 과거 완료로 if I had got 했을 과거분사가 보통 요즘 gat을 쓰죠. if I had got good grade 만약 내가 좋은 성적을 받았더라면 엄마는 내게 제 휴대전화를 사주셨을 텐데 해서 my mom could 이거는 뭐뭐에 썼을 텐데 해서 could 조동사 과거는 could 쓰는 게 낫겠죠. could have 뭐 사주셨을 텐데 해서 buy의 과거분사 bought에서 bought have bought 이렇게 could have bought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if I had got good grade 만약 내가 좋은 성적을 받았더라면 my mom could have bought me a new cell phone. 이런 거 보통 뭐 애들한테 뭐 좋은 성적 좋게 나오면 뭐 해줄게 이렇게 많이 하긴 하죠. 근데 이런 걸 너무 자주 남발해도 안 좋아. 애들이 뭐 공부를 지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건 생각 안 하고 맨날 뭐 준다는 그 보상만 자꾸 바라고 하면은 공부에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이 의욕을 잃게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 그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우리와 함께 여행을 갔었을 텐데 if he hadn't 뭐 been sick 아프지 않았더라면 if he hadn't been sick 뭐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뭐 had not been sick 이렇게 네 칸으로 하면 되겠네. 여기 지금 아프다는 말 be sick 있잖아. 그래서 if he had not been sick 네 칸이니까 hadn't를 줄이지 않고 그냥 if he had 다 치우고 하자. 세 칸이면 그냥 hadn't been sick 하면 되겠네. 네 칸이니까 if he had not been sick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had not을 줄여서 hadn't 안 하고 이렇게 띄웠으면 네 칸 되잖아. if he had not been sick 만약 그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우리와 함께 여행을 갔었을 텐데 하면 뭐 he would 조동사 과거형 would 써도 되겠죠. would have 뭐 traveled with us traveled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traveled ed 붙여서 과거분사로 he would have traveled with us 우리랑 같이 여행을 갔었을 텐데 라는 소리죠. would have traveled 이렇게 쓰는 거 너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할 거 전혀 없어. 5번도 내가 일찍 자지 않았더라면 if you had not sleep의 과거분사 slept 해서 if you had not slept 잠자다는 거기에 뭐라죠? sleep 말고 딴 거 적혀있나? go to sleep을 적어놨군요. go to sleep을 적어놨으면 여기도 그렇게 똑같이 바꿔주면 if you had not gone go의 과거분사 gone
gone to sleep. go to sleep이 잠자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냥 sleep만 써도 잠자다지만 여기는 go to sleep 쓰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if you had not gone to sleep early. 네가 일찍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면, 즉 일찍 자지 않았다면 내가 산 피자를 먹을 수 있었을 텐데 하면은 you could have eaten. eat의 과거분사 eaten. If you could have eaten the pizza I bought. 여기도 피자랑 사이의 목적격 관대 생략해서 내가 산 피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f you had not gone to sleep early. 만약 내가 일찍 자지 않았더라면 you could have eaten the pizza I bought. 내가 산 피자를 먹을 수 있었을 텐데 해서 가정법 과거에 if절은 if 주어 뒤에 동사 과거형, 그리고 주절은 주어 뒤에 조동사 과거형이고 동사 원형이지만 이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 줄이 if 주어 뒤에 had PP 형태고 주절은 조동사 과거형 오는 건 똑같지만 그 뒤에 동사 원형이 아니고 have PP 형태로 온다는 거. 그래서 if절하고 주절 형식을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에 따라서 어떻게 적는지 진짜 어렵지 않으니까 알아둬야 돼.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하면은 왜 가정법 과거 완료 보면 봐. if 주절도 if 주어 뒤에 had PP, 즉 had 뒤에 과거 분사 오는 거잖아. 즉 동사 3단 변화, 특히 동사 불규칙 3단 변화 모르나? 솔직히 이런 것도 또 모르겠지. 뭐 이 고의 과거 분사가 gone인지 뭐 it의 과거분사가 it인지 그런 거 모르면 엉망으로 쓸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외워야 되는 거고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안 돼 있으면 뭐 가정법이든 뭐든 문법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다고. 근데 자기가 그런 기본적으로 단어 같은 거 외워야 되는 걸 지가 귀찮아서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외우려고 드는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귀찮아서 안 한 주제에 뭐가 뭐 외워서는 안 되고 그런 소리. 요즘은 내 앞에서 그런 얘기 하는 애들은 별로 없는데 가끔씩 어느 순간부터 그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좀 있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네 꼬라지를 보고 네 성적을 보고 그딴 소리를 하라고. 자기가 정말 외우기 싫어서 그래서 정말 공부하기 싫어서 그러면서 어디서 이상한 개똥철학을 들어가지고는 그걸 핑계 삼아서 뭐 이해를 시켜달라니. 다른 사람한테 뭐 다른 국어쌤 수학쌤 뭐 학교쌤들한테 그 따위로 얘기하면 뭐야 이 자식 그러면서 그냥 아주 무시할까. 모르는 사람 아니 없는 사람 취급할 거라고. 자기가 기본적인 해놓고 그러고 나서 뭐 모르는 거 묻거나 하면 충분히 열심히 잘 가르쳐주지. 근데 기본적으로 단어 외우라 하는 것도 단어 어떤 애들은 보면 단어 외우라 해도 지가 막 2시간 3시간 동안 자습실에 냅두면서 단어 외우고 시험 치고 가라고. 근데 2시간 3시간 동안 진짜 어떤 놈 아예 자습실에서 엎어서 자는 놈도 있고 진짜 그렇게 자는 애도 제가 한두 명 봤어요 지금까지. 너 그래, 너 뭐하니? 그러니까, 자면 안 되냐고 막, 눈 부릅뜨고 꼬라보던데, 이제 겨우 중학교 1학년인데. 그래서 내가 바로 엄마한테 전화해서, 얘 지금 집에 보낼 테니까, 뭐, 얘기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뭐, 단어도 안 외우고 이렇게 반항하듯이 쳐다보고 있을 것 같으면, 보내지 마시라고. 이런 걸 어떻게 내가 가르치냐고. 지가 공부할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는데, 어떻게 가르치냐고. 그래서 그냥 집에 전화해서 쫓아보내요. 그런 애들 있으면 다른 애들한테 공부 방해지. 다른 애들은 뭐 어디 뭐 바보라서 열심히 단어 외우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공부를 다른 애들 방해하는 민폐 끼친 애들은 당연히 학원에서 쫓아내야지. 학교야 뭐 쫓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학원에서는 그런 식으로 뭐 지 태도부터 바뀔 생각이 없는 애들. 그렇게 얘기해서 또 뭐 엄마랑 얘기하고 뭐하고 해서 제가 좀 바뀌어서 다시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오마 얼마든지 받아주고 얼마든지 공부 시켜줄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지 단어 외우는 것도 왜 외우냐는 듯이 이제 겨우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된 게 눈을 부릅뜨고 어른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옛날 같은 진짜 손바닥으로 몇 대 때렸으면 괜찮아졌을 텐데 뭐 그렇게 많이 쳐다보는 게 그 소리잖아. 네가 날 때리겠어? 네가 날 건드리겠어? 한번 건드려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커서 뭐가 되겠냐고요. 공부를 둘째치고 지가 중학교 때 어떻게 보면 학생으로서 갖춰야 될 태도 자체가 안 돼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이라고 해서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정법 과거는 언제 쓰고 그리고 형태는 if절 주절 형식 어떻게 돼 있고 그것만.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도 언제 쓰고 if절하고 주절 형식 어떻게 돼 있고 그것만 잘 기억해서 마치 공식 읽기와 맞춰서 이렇게 적어보는 거 연습만 해봐도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문장 보다가 지문 보다가 가정법 나온 거 보면 아 이거 가정법이네 하고 눈이 확 들어오고 그리고 틀렸는지 맞는지도 구분할 수 있어. 이게 지금 오늘 했던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가 가정법 문제 제일 기본이고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뭐 가정법 미래도 있다 그랬잖아. if 주어 should나 were to 써서는 가정법 미래도 있는데 가정법 미래는 오히려 조금 더 뭐
한 번씩 나중에 미래를 한번 볼 때도 있을 텐데 그냥 형태는 어떤지 보면 되지 딱히 그렇게 많이 쓰는 게 아니라서 뭐 만약에 진짜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미래랑 비슷해요. 이것도 다 현재 사실에 반대되면서 좀 더 가능성이 희박한 일을 나타내는 걸 뭐 가정법 과거, 가정법 미래라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무슨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만 일단 제대로 if절 주절 형식 언제 쓰는지 알아두면 다음 시간에 할 IBC 가정법이나 또는 뭐 as-if 가정법 이런 것들 그리고 가정법 뭐 if 생략돼서 도치되고 하는 그런 것들도 충분히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 했던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에 사용 언제 쓰는지 그리고 if절하고 주절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거 잘 뭐 당연히 한번 듣고 보고 이해가 쑥쑥 되고 다 외워지고 하는 거 아닌가 하니까 그래도 이걸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잘 보고 눈에 익혀두려 하라고. 그러면 또 뒤에 또 문제 풀고 하다가 또 다음 시간에 또 가정법 또 문제 지문 보다가 가정법 나오면 또 얘기해 줄 거고 하니까 그러면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충분히 잘 있게 될 수 있어. 오케이? 열공하라고.